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용욱입니다. 조촐하네요. 네, 그 백화점 강의 때는 많이 오시던데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혹시 밑에 그 베이비페어 하시는 거 보셨어요? 지금 아이들이 다 크신가요?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초등학생? 초등학교? 베이비는 아니시죠? 여기 계신 분은. 네. 베이비가 많나 봐요. 주차장은 꽉 차 있는데 여기는 많이 안 계셔서. 네, 오늘 좀 편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앞으로 10년 동안 여기 제목 10년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와 가치의 변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제목을 오늘의 결론으로 맞춰서 다시 한번 바꿔드릴게요. 이 제목은 사실은 뭐냐면 10년 후 우리 아이와 함께 살아갈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가치라고 바꾸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어떤 아직도 커리어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아이를 열심히 키우시고 무엇인가 가족 간의 행복을 이루시는 게 이제 목표인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그거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실. 아마도 초등학교 아이를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들을 함께 해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현실이 뭐가 문제고 그 현실이 뭔지를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왜 변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두 번째로 드릴 거고요. 마지막, 그래서 미래에 무엇이 중요해지는지. 아마도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지금은. 근데 30분 동안 그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감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여가 시간이에요. 초등학생 여가 시간이 고등학생이랑 똑같아요. 하루에 3시간 15분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들 되게 바빠요. 학원 다니느라 선행학습하라, 예체능하라, 뭐 영어하랴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거를 그냥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중학교 때 조금 늘어요. 왜 늘까요? 중학교 때 좀 애들이 머리 컸다고 개기거든요. 그래서 엄마 잘 안 따라다니고 하느라고 좀 개기는 좀 느는데 사실은 비슷해요. 3시간, 4시간, 3시간. 여가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어린 시절에 여가가 저만큼이었다 그러면 뭐 했을까요? 아마 생각도 안 나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초등학교 때 저렇게, 중학교 때 저렇게 열심히 해서 뭘 하려고 하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연봉 받고 좋은 연봉 받고 행복하게 크기를 바라는 게 사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고 사실은 그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사실은 해당을 하세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아이가 크는 미래도 있지만 사실 나도 앞으로 계속 사실은 성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사교육비, 사교육 안 한 어린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갖는 기회가 적다. 여기 그런 통계 자료도 있어요. 그만큼 사교육 천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교육 공화국이란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요. 사교육 열심히 들여서 돈 들이고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면 모든 게 끝나나요? 아니죠. 사실은 대학 등록금 지금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까지 오른 데도 있고 등록금 부모님들이 여유가 되시면은 뭐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그냥 대학 생활을 하겠지만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저렇게 투쟁도 하고 또 시급 5천 원 정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사실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시간을 쓰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이런 패스를 가고 있고요. 요즘 뭐 대자보도 나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가면 뭐를 하나요? 자기 꿈을 찾고 좋은 대학에 간다고 꿈을 찾고 좋은 대학에 가서 뭐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서 결정이 나나요? 사실은 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가서 스펙 쌓기를 해요. 왜?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또 안정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스펙을 쌓느라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도서관에서 저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뭐 다른 공부들을 하고 있죠.
중국이에요. 베이비 페어랑 비슷하죠 지금. 네, 중국의 취업 박람회인데 중국이 역시 대국이죠. 한국도 취업 박람회마다 사람이 저렇게 넘쳐요. 지금 베이비 페어 때 사람 가득하죠. 취업 박람회 가도 가득한데 왜 여기는 없을까요? 많지 않죠. 왜 그러냐면 중요하다는 그 인지를 아직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고 굉장히 훌륭하신 저는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해서 취업을 하면 다행인데 또 취업을 못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청년 실업 어제 발표난 거 혹시 들으셨어요? 사상 최대 8%. 지금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기록이 시작된 유세 이래 최악이래요. 8%. 저렇게 스펙 쌓고 저렇게 열심히 사교육하고 저렇게 열심히 여가 시간도 없어 가면서 저렇게 성장하고 학교 공부를 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는데 취업이 안 돼서 역대 사상 최악 8%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취업에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이런 속담이 있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귀천이 없나요 진짜로?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니 계세요?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죠 사실.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부정하고 싶은, 그죠? 귀천이 사실은 없다고 하지만 이 사회는 사실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그 추세의 변화예요. 1998년에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IMF. 경제 위기 이후 IMF가 아니라 경제 위기가 한 번 있었죠. 1990 IMF 맞죠? IMF가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 쭉 십몇 년을 보시면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예요. 뭐 발전, 장래 이런 게 아니고 안정성, 연봉.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안정된대. 그래서 지난번 그 9급 공무원 시험 때 22만 명이 응시를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 사트 시험 볼 때 9만 명 응시하고,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딱 13세에서 29세 선호하는 직장, 공무원, 대기업. 네, 딱 두 개입니다. 희한하게도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너 뭐 할래? 그러면 꿈이 없거나 뭐 공무원이거나 뭐 이상한 꿈,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이 어린 나이에 벌써 저런 꿈을 가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현실적인 꿈을 가진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이 있죠. 뭐냐면 취업을 하면 또 끝나나요? 자, 지금까지 뭔가 계속 단계가 있었어요. 취업을 하면 이제 마치 끝날 것 같았지만 취업을 하면 또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왜? 우리나라 OECD 중에 가장 노동 강도 강하고 그리고 실제 삶의 퀄리티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직을 해야 되고 또 커리어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내 꿈이 이게 아닌 것 같아. 대기업에 왔어요. 공무원을 했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이게 내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사실 별로 없어요. 고민을 또 해요. 뭘 해야 되지? 이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10년, 20년이 지나가죠. 게다가 또 여성분들은 육아의 문제가 걸리면 이거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여기 써 있는 이 순위가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는 순위?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 의사, 변호사, 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 직업 중에 10가지 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저기 있는 순위는 내가 생각하는 직업의 10가지보다 굉장히 뒤에요. 뭘까요? 만족도예요. 실제로 저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저렇게 나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수익은 높고 그 다음에 생각한 처럼 엘리트이고 뭔가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직종이겠지만 실제로 저 일하는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사실 부모 행복 컨퍼런스의 사실 주제이기도 하겠죠. 이런 만족도와 선호도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한테도 속하는 문제. 100세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의료기술이 발전을 하고 복지가 발전을 하면서 나를 살려놔요. 100살, 120살까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에는 분명히 100살. 지금 혹시 시부모님, 부모님들 정정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든 뭐 90이신데 정정하신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나는 당연히 더 정정하겠죠. 뭐 하실 걸까요 그때까지? 그래서 지금 노후 플랜을 다시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도 없어요. 닥치니까 그제서야 고민하는데 닥쳐서 고민하면 해결 방법이 쉽지 않죠. 이게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가 늙어가고 있는 초고령 사회로 늙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짧게 현실을 말씀드렸어요. 현실은
어릴 때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실제로 모든 사람이 똑같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실을 딱 보시면 뭔가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건 인지가 되시죠. 그죠? 그 문제에 왜 변화가 생기고 있을까를 한번 볼게요. 방금 이제 응구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여기 94학번 혹시 계세요? 네, 네, 94학번. 네.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막 새록새록 막 추억이 떠오르고, 야, 그때 저랬지. 그래서 이게 그 94학번 70년대 후반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대학생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있어요. 왜? 옛날에 저렇게 살았는데 또 거기에서 담지 못했던 코드를 또 유머 코드를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이거 써보셨죠? 지하철표, 회수권, 토큰. 혹시 안 써보신 분? 안 써보셨어요? 그 어릴 때부터 교통카드로 자가용 집에, 네. 잘 사시면 이제 자가용 타고 다니시면 안 쓰셨을 텐데, 대부분 아마 이걸 쓰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구경하실 수 있으세요? 집에 있으신 분. 이거 근데 언제까지 쓰시는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네? 중학교, 회수권 중학교. 혹시 토큰이나 지하철표 언제까지 쓰신지 기억나세요? 지하철표? 기억 안 나시죠? 분명히 썼는데 기억 안 나시죠? 자, 두 번째. 공중전화 박스를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중전화 박스. 봤죠? 근데 거기서 전화하시는 분 봤나요? 없죠. 왜 있을까요? 그 전화 박스는. 전화 박스에 제가 들어가 있는 사람 한번 본 적 있어요. 핸드폰 통화하는데 시끄럽다고 거기 들어가서 통화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예전만큼 없어요. 예전에 삐삐 오면 줄 쫙 서 있었던 시절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 없어요. 근데 공중전화 박스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지금 왜 안 보이는지 관심 갖고 있지 않으세요? 왜? 그냥 뭐 있나 보다 없나 보다 그러지 관심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죠? 어느 순간부터 없어졌는데 없어진 것도 몰라요. 우체통 구경한 적 있으세요? 최근에? 편지는 혹시 언제가 마지막 써보셨나요? 5년 전. 네. 그래도 가장 최근에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하셨는데, 대부분은 편지를 써본 지가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굉장히 오래됐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저 편지를 쓰는다는 것 자체가 경험적으로도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실 거고, 과거의 미래, 예전에 빌 게이츠, 윌리엄 벨이라고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880년에 앞으로 미래에는 마을마다 전화기가 한 대씩 생기는 시간이 올 거다. 지금 그런가요? 자기 주머니 하나씩 다 있는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조차 미래를 제대로 못 봐. 빌 게이츠, MS에 지금 이제 은퇴하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컴퓨터 MS OS를 처음 만들었을 때 1981년에 사람들에게는 640KB 메모리면 충분. 640KB면요. 사진 지금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죠? 그게 한 3, 4메가 정도 돼요. 저거에 5배, 6배가 돼요. 그러니까 한 장도 저장을 못 해요. 저거면은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빨리 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갤럭시 노트 2예요. 이거 지금 혹시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어머님들 중에?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아버지 포함해서.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으세요? 다 쓰시네. 이게 스마트폰이죠.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 스마트폰이 언제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스마트폰을 쓰신 지 오래되셨나요? 내가 언제부터 스마트폰 썼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4년 전. 4년 전 처음 쓰셨던 게 뭐예요? 갤럭시예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혹시 4년보다 더 되신 분? 4년보다 더 되신 분 없으세요? 남편은 6년. 예, 남편의 영향을 받으신 거네요, 그럼. 그죠? 네. 남편이 혹시 쓰시던 걸 물려받으신 건 아니고. 네. 기변할 때 아니고. 네. 오케이. 4년이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소개를 시켜드리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게 용인에 가면 그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게 있어요. 빨래판. 이게 뭔 것 같아요? 저거가 손바닥 TV예요. TV. 백남준이 1979년에 백남준 선생님이 미래에는 사람들이 자기 TV를 손에 갖고 다닐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1979년에. 1979년은 우리나라 삼성에서 이코노 TV라고 흑백 TV가 처음으로 보급된 게 1976년부터예요. 그러니까 흑백 TV도 잘 가정에 없었을 때 이미 저걸 예상.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죠. 근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재미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969년에
인류가 한 일 중에 굉장히 위대한 일이 하나 있죠. 나사가 인류를 달에 보냈죠. 그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그때 나사가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궤도도 계산하고 뭐 로켓 뭐도 하고 했겠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얼마나 빠른 컴퓨터인지? 그때 슈퍼컴퓨터를 썼는데 1기가였죠. 1기가. 1기가는 뭐냐면 1초에 1기가번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핸드폰은 몇 기가인지 아세요? 다 1기가 넘으세요. 1기가, 1.4기가, 1.6기가. 나사가 1969년에 인류를 달에 보낼 때보다 더 빠른 컴퓨터를 주머니에 갖고 계세요. 지금 무릎에 얹고 계시죠? 그 컴퓨터로 여러분들은 뭘 하시죠? 애니팡을 하시고, 네, 돼지를 던지고, 인류를 달에 보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돼지를 던지고 계세요.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지하철 같은 거 타시면 이런 모습 자주 보시죠. 혹시 이 안에서 신문이나 책을 보는 사람 발견하기 쉬운가요? 어렵죠. 얼마 전에 혹시 그 지하철 가다 보면 이거 무가지라고 공짜로 나눠주는 신문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뭐 세븐, 뭐 메트로 뭐 이런 거. 그거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는데 관심도 없죠, 사실은. 지하철을 타서 보시면은 선반 위에 막 신문이 막 가득 해야 되는데 깨끗해요. 신문 치우는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신문을 안 보니까. 물론 파는 사람도 없어졌을 거고요. 절에는 요새 그 태블릿 가지고 저렇게 경전도 보고 한대요. 많이 바뀌고 있어요. 불과 제일 오래 쓰신 분이 4년밖에 안 됐는데, 스마트폰을. 자, 애니콜이라는 브랜드 혹시 기억하세요? 삼성 애니콜, 한국 지정에 강한 애니콜. 지금은 뭐 쓰세요?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아니면 뭐 베가 뭐 이런 거 쓰시죠. 애니콜이 언제부터 없어졌을까요? 없어졌나요? 있죠. 저 피처폰, 그죠? 저거 피처폰 여기 쓰시는 분이 다행히 지금 없으신데, 있으시면 재밌는데 없으세요.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왕따를 하면 되게 재밌는데 없으셔서 다 스마트폰을 쓰시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피처폰으로 문자를 보내셨던 기억. 4년 전에 아이폰을 쓰시기 전에 피처폰 쓰셨죠? 그때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세요? 문자창에 뭐가 있죠? 80이라는 글자가 혹시 써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게 뭐예요? 문자수 80자 이상 못 보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막 아닌감 하고 막 줄이고 막 뭐 이렇게 막 띄어쓰기도 막 없이 막 진짜 사상 최대로 띄어쓰기 없는데 막 한눈에 막 다 읽히고,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막 80자 맞추려고. 그리고 답변 보낼 때 응, 그래 이렇게 세 자를 보내시면 어때요? 죄책감이 생기죠. 과연 내가 이래 세 자를 보내도 되는가? 이 80자를 보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근데 지금은 문자 이거 카톡 안 쓰신 분 계세요? 혹시 카톡? 카톡 안 쓰신 분 없으시죠? 카톡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문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또 하나, 그 당시에 문자를 보내실 때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친구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 친구 이름으로 문자가 와요. 그리고 내가 답장을 보내면 내 이름으로 답장이 가죠. 그리고 혹시나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답장을 안 보내고 일주일 있다 보내면 그 친구는 그 답장이 뭔지 알까요? 모르죠. 왜냐면 문자가 문자 단위로 가지 저렇게 대화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죠? 문자는 발신함과 수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전쟁 드라마에 보면 이런 거 나왔잖아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기 수신함 오면 바로 읽고 막 지웠어요. 근데 발신함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보낸 건 안 지운 거예요. 그래서 걸려서 뭐 일이 난 그 드라마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수신함 발신함이 없어요. 저렇게 주고받고 채팅과 문자의 차이가 있나요? 없죠. 커뮤니케이션은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문자를 보낼 때도 요거처럼 똑같이 보내요. 아이폰으로 이렇게 보내시죠. 갤럭시도 이렇게 하시죠. 문자와 카카오톡의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문자가 이벤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 기준으로 그 사람과 얘기한 대화들이 모두 거기가 있어요. 또 하나, 그 당시에 4년 전에 인터넷 어떻게 쓰셨어요? 스마트폰으로? 다른 분들은 3년 전이시겠죠? 인터넷. 실수로 4년 전에 피처폰으로 인터넷 버튼을 눌렀어요. 실수로. 어떻게 돼요? 막 끄려고 노력하는데 꺼져요? 안 꺼져요. 빨리 꺼지지도 않아. 인터넷도 안 뜨는데 꺼지지도 않아. 그럴 때가 있었죠. 지금은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 탁 눌러서 치고,
구글 탁 눌러서 치고 뭐 주문도 하시죠? 불과 4년 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3년 전에 안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하세요. 근데 마치 아까 공중전화 박스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언제부터 내가 토큰을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나듯이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쓰고 있는지 기억을 못 하세요. 다만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고 계실 거예요. 이 15년 전에 인터넷으로 이메일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아까 편지 쓰셨다고 그랬죠? 5년 전에요. 5개월 전인가요? 5년 전이라고 했죠? 네. 편지 보통 얼마나 쓰세요? 그 당시에 뭐 많이 써도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이상 쓰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나 인터넷으로 이메일 비즈니스 할 거야. 야, 한 달에 너 편지 얼마큼 써? 두세 번? 야, 두세 번 쓰는 걸 어떻게 사업을 해? 그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메일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이메일 다 쓰시죠? 문자도 쓰시고 이메일도 쓰시고 카카오톡 쓰시고 다 쓰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형, 편지가 뭐야? 편지라는 말이 있던데? 편지 손으로 직접 쓰는 이메일이야. 아이들에게는 편지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냥 이메일이 먼저예요. 태어나서 처음 본 게 이메일이고 카톡이고 인터넷이고 아이패드고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같은 사고를 공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편지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재미있었던 유물일 수도 있는 거죠. 변화를 하고 있죠. 이 변화들이 사실은 제가 스마트폰 하나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스마트폰 카톡 지금 2통 3사 가입자보다 훨씬 많아요. 카톡 이용자가. 스마트폰보다 카톡이 더 지금 힘이 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헤라클레이토스가 했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 안 하죠.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도. 말도 안 돼. 강이 거기 있으면 이렇게 두 번 담그면 되죠. 근데 없대요. 왜냐하면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발을 두 번 담갔을 때 그 강물은 같은 강물이 아니다라는 철학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어쩌면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천천히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이 그림을 만약에 70년대 보셨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와, 우리나라 경제성장. 그죠? 와, 굴뚝들이 생기고 생산하고 수출 역군. 지금은 이걸 경제성장이라고 할까요? 환경 문제라고 하겠죠. 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점도 바뀌듯이 세상의 관점도 바뀌고 가치관도 사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동춘 서커스단이 2011년에 드디어 해체가 됐어요. 동춘 서커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서 서커스하고만 보신 적도 없지만 사실은 보고 싶지는 않죠. 재미없을 것 같고 저거 뭐하러 보러 가. 근데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게 없어졌으면 서커스가 다 없어졌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면 태양의 서커스라고 하는 애들이 라스베가스를 점령을 했어요. 라스베가스 호텔에서 하는 쇼들의 80%가 다 태양의 서커스예요. 지금은 마술을 안 봐요. 다 태양의 서커스를 봐요. 그만큼 서커스는 다시 부상을 하고 있죠. 서커스가 쇠퇴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부상을 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같은 서커스인데 서커스의 난이도는 동춘 서커스보다 얘네들이 더 낮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스토리가 있고 기획력이 있고 멋진 기술과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왜 가치 있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20만 원, 30만 원을 주면서 보게 할까? 동춘 서커스 10,000원도 안 가는데. 그 차이가 분명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많은 대체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아마 관심 있어 하는 무크라는 게 있어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웍이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교육계에서 굉장히 핫한 거예요. 뭐냐면 MIT나 하버드나 스탠포드가 자기들의 강의를 공개를 해요. 무료로. 근데 그 공개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커리큘럼화 돼 있어요. 그래서 숙제도 낼 수 있고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 있고 프로젝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참여한 학생들과 같이 텀 프로젝트 할 수 있고. 근데 하나 차이는 저기를 안 줘요. 학위를. 수료증을 주는데 학위를 안 줘요.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학위만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학위도 안 주는 거 뭐할로? 과연 그럴까요? 지금은 그렇게 인지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저 학위가 아니라 저 양질의 스탠포드, 버클리의 교육을 스스로 열심히 찾아서 공부한 학생들이 정말 10년, 20년 후에 내가 시킨 암기감을 열심히 해서 성적만 해서 대학교 학사 학위 하나 가진 사람과 쟤네들과 경쟁했을 때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교육의 평등, 정보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성장할 사실 트렌드예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제가 결론을 시간이 이제 한 얼마 남았나요? 5분. 네. 결론을 이제 5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2003년에 우리나라의 직업의 개수가 7,980개였어요. 그리고 같은 직업의 개수를 방법으로 측정을 2012년에 했더니 9,300개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서 자세한 걸 봤더니 30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1,300개의 직업이 새로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은 사라진 30개 직업에 관심이 가시나요? 아니면 새로 생긴 1,300개 관심이 가시나요? 새로 생긴 1,300개가 뭘까? 30개도 사실 궁금하죠. 뭘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은 못 드리지만 분명히 그런 차이가 생겼어요. 왜 생겼는지를 한번 얘기하기 전에 시대별 인기 직업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창 저기 하실 1970년대, 80년대 보면 트로트 가수도 인기가 있었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는 다방 DJ나 택시 드라이버, 택시 운전기사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었어요. 지금 저거 유망한가요? 불과 10년 전 2000년대 한번 볼게요. 공인회계사, 커플 매니저, 인테리어 디자이너, 호텔 지배인, 프로게이머 굉장히 핫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마도 다르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똑같은 그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 뭐 그것도 지금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바뀌고 있어요. 저기 분명히 2010년, 2020년 계속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아까 제가 스마트폰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스마트폰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사실 바꾸고 있어요. FTA가 어떻게 체결이 되고 나라에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관심을 갖고 사실 보셔야 되는데 그러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걸 관심 갖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술의 변화, 네, 뭐 미래 이제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자, 미래를 우리가 도그이어의 해라고 얘기를 해요. 도그이어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도그이어? 이걸 해석을 한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제 입으로 말 못할 하시는데, 네, 뭐 도그이어가 뭐냐면 실제로 개가 한 12년에서 15년을 살아요. 근데 개가 12살, 15살쯤 되면 사람으로 치면 80살이에요. 그만큼 개는 사람보다 굉장히 빠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의 변화가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4년밖에 안 되셨죠. 뒷분들 3년. 근데 강산이 변했어요. 스마트폰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스마트폰 혹시 집에 놓고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니실 수 있으신 분 계세요? 전화기를 집에 놓고 나왔어요. 집에 안 돌아가셔도 되는 분 없으시죠? 없으면 안 돼요. 불과 4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지금 강산이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3, 4년이면 변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결론을 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결론을 드려야 되는데, 직업이라고 하는 것들 결국 변화에 대응하는 건데요. 직업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떤 순간에 하고 있는 일, 타이틀, 잡, 그리고 내가 소명을 갖고 있는 프로페션, 여기 말하는 보케이션이라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직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그냥 막 믿고 계시지만 사실은 직업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계속 변하는데 뭐는 안 변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그 세상이 변하는 거에서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 바로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그 사람이 될 텐데,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그 과거를 살아왔냐면 스펙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판사, 의사, 변호사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시대의 가치관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미션처럼 컴플리션을 하면 마치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부산을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부산만 빨리 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타면 되죠. KTX 타면 되죠.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남들보다 빨리 KTX를 타려고 하세요. 부산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끝나나요, 인생이? 목표를 이루신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 자체가 성취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사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불안해 하시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느낌을 받으시는 거죠. 사실 그거를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이 네 가지의 인생의 과정을 살아요. 학력, 젊은 시절에 학력을 쌓고 그 학력을 바탕으로 회사에 들어가나 아니면 창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쌓는 도중에 뭐를 하죠? 사람들을 만나죠. 그리고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인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맥을 잘 만들고 인맥 속에서 많은 성취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 영향력이 생기세요. 그래서 나이를 드시고도 또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경력만 가지고 끝까지 사세요. 인맥과 영향력을 만들지 못하고 끝까지 사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세상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죠? 학력이죠. 우리 아이의 학력. 학력만 잘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는 성공할 거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학력은 원래 의미는 educational background예요. 내가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가 학력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 학력이 educational background가 돼서는 안 되고요. 세상이 지금 3년, 4년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는 변화를 스스로 계속 인지하고 공부를 스스로 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학교에서 주지 않더라도 배울 수 있는 능력, 그게 사실 학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짧아서 조금 자세한 이야기들 많이 못 드렸지만 여러분들 여기 오신 만큼 아마도 충분히 그런 걸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나중에 더 행복한 부모, 그리고 귀감이 되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했네요. 연극 초대권을 있는데 아까 먼저 오셨던 분 선착순으로 제가 드릴게요.